안녕하세요. 네, 구멍가게 코딩단의 쿠키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파트 3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파트 2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게시물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방명록이라는 주제를 다뤘지만 파트 3에선 드디어 이제 외래키를 이용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정확하게. 네, 엔티티 간의 이제 관계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이제 뭐냐면 뭐 1대 n, 1대 1, 1대 n, 뭐 그다음에 n 대 1, 그다음에 n 대 m 뭐 이런 식으로 다대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PK랑 FK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랑 외래 키를 이용을 해서 얘가 여기에 종속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어 JPA는 약간 다르죠. JPA는 이제 양방향이라는 게 사실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에 JPA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쉬운 게 뭐냐면 단방향을 하시는 게 안전해요. 단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서 그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게시판을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원이랑 게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과 게시글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댓글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죠. 네. 댓글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테이블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간단한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그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더미 데이터라고 하죠. 그냥 가상의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 관계를 보면, 네, 이쪽에 하나고요. 그쵸? 네.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게시글을 남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n이 되는 거죠. 다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되는 쪽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이제 까마귀발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죠. 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한 명의 회원이 그죠? 여러 개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게시글은 한 명의 회원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판단하는 게 잘못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게시글은 한 명의 회원이 작성하니까 요 문장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잘못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실 때 중요한 게 PK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일단은 데이터의 개수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을 하실 때 있잖아요. 해석을 하실 때는 PK로 관계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JPA의 설계를 할 때는, 그렇죠. PK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PA의 연관관계를 잡으실 때는 FK를 이용하셔야 돼요. 요게 그냥 이렇게 이 간단한 팁인데, 이거 하나를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잘못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설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조를 가진 쪽이 그죠? FK를 가진 쪽에 클래스 안에 참조를 선언해서 이제 ORM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장이 왜 잘못됐냐면 일단은 PK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 누가 먼저 나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작성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회원이 없으면 게시글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회원이 먼저 있어야지만 게시글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1차 도메인, 2차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데이터가 되고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의존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실 때는 얘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게시글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PA를 구현할 때는 반대로 외래키가 누가 외래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참조를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그쪽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회원이 있고 게시글이 있으면
JPA 쪽에서는 회원 그 타입이죠. 회원 타입의 엔티티 객체를 참조하게끔 설계를 하시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실 때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얘부터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제대로 된 설계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방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양방향이란 말은 데이터베이스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밖에서 이제 그 JPL을 이용하는 쪽에서도 가능하면 양방향은 잡지 않고 설계를 잡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란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루는 게 이제 저희가 매니투원이라고 하죠. 매니투원의 관계를 다루도록 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보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타임리프랑 뭐 스프링 데이터 JPA, 그 다음에 마리아 데이터베이스 다 그대로 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앞장에서 이제 뭘 한 적이 있었죠? 베이스 엔티티를 이제 만들어서 날짜랑 시간을 한번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nable JPA 어디팅까지 이제 다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티티 클래스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뭘 먼저 하냐면 회원이 먼저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만들 때 보시면 네, 일단은 뭐 없이 만들어 주시냐면 참조 관계는 없이 연관 관계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따로따로 선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관 관계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보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네, 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는 보드라는 이름으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네. org.제록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드라는 이름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들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와르로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나서 데브툴스 럼벅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웹 사용해야 되고, 타임리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SQL은 스프링 데이터 JPA,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넥스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보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추가하시는 것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이 없으면 저희가 에러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게스트북에서 썼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죠.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의 내용을 갖다가 좀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복사를 해서 네, 저희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일단 실행되는지 각 중간중간에 항상 단계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네, 일단 요거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프로젝트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엔티티 클래스로 설계하는데 이때는 연관관계 없이, 그쵸? 연관관계 없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잠깐 편집을 해서 네, 빨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좀 미리 좀 추가를 해놨어요. 베이스 엔티티의 경우는 그냥 뭐 앞에 장에서 썼던 거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부터 보죠. 회원은 이메일이 지금은 아이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겁니다. 아직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선언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아직 안 했는데 천천히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뭐 들어가야 되죠? 엔티티라고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은 저희가 이제 정해진 걸 쓰니까 제너레이트 밸류 같은 걸 안 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저는 빌더를 쓸 거고 빌더를 쓰려면 all argument constructor 그다음에 no argument constructor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getter 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oString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연관관계에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로 toString이에요.
이거 잘못하시면 나중에 아주 정말 개피봅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좀 비속어지만 어쨌든 조심하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의 경우는 게시물에 번호를 따잖아요. 지금 BNO라는 번호를 따게끔 만들어줬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값이니까 이제 제너레이티드를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이디도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타입도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플라이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라이 쪽은 네, 뭐가 달라지죠? 이제 똑같아요. 네, 그냥 만드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좀 신경 쓰신다면 이제 뭐를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화면 쪽이잖아요. 네. 화면 쪽이고 얘는 사실 나중에 제이슨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는 제이슨 데이터 처리하는 용도로 생각을 미리 좀 하시고 연관관계를 잡으실 때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큰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네. 일단 뭐 그냥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드 어플리케이션에다 이제 뭘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베이스 엔티티를 이용하시려면 네, enable JPA 어디팅을 갖다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의 틀은 만들어서요. 근데 지금 아직 연관관계라는 거 하나도 맺어주지가 않았죠. 그죠? 연관관계 맺는 거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자, 봅시다. 매니 투 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사실 제가 스프링 그 JPA를 공부한 지가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하이버네이트 시절에 저는 이제 EJB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이버네이트 시절부터 이제 JPA를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 전부 다 다대일을 먼저 다뤄요. 외국 책들을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일대다를 먼저 다룰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JPA 쪽은 항상 FK가 되게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린키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계로 봤을 때 게시판이 회원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라이터 이메일 같은. 그쵸. 회원의 이메일이 지금 PK니까. 그쵸. 요게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FK가 얘를 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FK 쪽이. 그래서 회원이 있고 보드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 멤버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회원 이거 보드를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멤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문제가 날 코드가 없는데 에러를 보여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인텔리제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인텔리제이에서 야, 너 이렇게 하려면 JPA니까 연관관계 걸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any to many, many to one, many to any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에러가 안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만드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투스트링을 하게 되면 얘 투스트링을 또 호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드 객체에 보드 엔티티 객체에 투스트링을 하게 되면 또 멤버에 투스트링을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JPA라는 게 결국엔 DB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드를 조회할 때 멤버가 없으면 또 멤버를 또 가져와서 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관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어주시면 네, 투스트링에서 얘는 빼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시면 얘가 계속 특히 양방향일 때 그게 발생하는데요. 무한히 돌아요. 무한히 돌기 때문에 항상 익스클루드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볼게요. 댓글의 경우는 이 그림을 보시면 댓글의 경우는 얘가 PK 이제 보드가 PK가 되고 리플라이 쪽에 FK가 돼요. 그러니까 FK를 우선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FK한테 그죠? 추가를 해줘야만 하는 거죠. 이 보드를 그죠? 자, 그러니까 리플라이 쪽에서는 나는 보드를 참조해서 동작을 해야 돼. 네, 못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니까 일단 얘가 외래키니까 그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런 착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면 뭐 없어도 되지 않나? 네, DB를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제대로 못 그리시면
결국엔 ORM 설계도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요령을 조금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뭐 제가 뭐 저 말고도 세상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저희가 이제 뭘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죠? 네, 이제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연관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그쵸? 네,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기도 하지만 뭐 데이터 그립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 젯브레인즈의 제품 중에 이제 데이터 그립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걔를 이용하시는 것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그램을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 ERD죠. 이 ERD는 뭐로 그냥 그린 거냐면 그 MySQL의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그냥 뽑아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뭘 쓰시는 것도 괜찮냐면 데이터 그립이랑 아니면은 뭐 EXERD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데이터 그립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뭐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뭐로 쓸 거냐면 네, 이걸 써야 되겠죠? 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부트2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의 구조를 잠깐만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북이 있고 멤버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아직 내용물은 아직 전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물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건 사실은 너무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제가 잠깐 끊어서 지금 잠깐 만들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 레파지토리 작성해 주시고 멤버 레파지토리 작성해 주는데 멤버를 이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멤버는 이제 문자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 타입을 받을 때 이제 문자열로 작성해 주신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보드는 보드와 롱 타입으로 해주시면 되고 리플라이는 리플라이와 롱 타입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는 일단 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1차 도메인은 일단 회원이에요. 회원 도메인이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회원 도메인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